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종대왕의 핵심 철학 백성을 하늘처럼 여겨라, 이민위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글은 결과물일 뿐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뒤의 철학입니다.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장 가볍다. 중국 전국시대 맹자가 한 이 말은 왕보다 백성이 더 중요하다는 혁명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왕권 신수설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왕은 하늘이 내린 존재이고 백성은 그저 왕을 섬기는 존재였죠. 그런데 맹자는 이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늘이 보는 것은 백성이 보는 것이고 하늘이 듣는 것은 백성이 듣는 것이다. 하늘의 뜻은 곧 백성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천명은 백성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세종대왕은 이 사상을 단순히 배운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즉위교서에서 과인이 부덕한 몸으로 중대한 책임을 맡게 되었으니 밤낮으로 두려워하며 경계한다. 오직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는 것으로 직분을 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섬긴다는 표현입니다. 왕이 백성을 다스린다가 아니라 섬긴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세종의 32년 재위기간 내내 실천된 원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종은 왜 이렇게 백성을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첫째, 실용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백성이 잘 살아야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굶주리면 세금이 거치지 않고 나라가 약해집니다. 백성이 곧 국력이었던 것이죠. 둘째, 도덕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종은 진심으로 백성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겼습니다. 실록을 보면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나면 세종은 직접 하늘에 제사를 지내며 자신의 부덕함을 탓했습니다. 셋째, 정치 철학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종은 왕권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바로 백성의 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백성이 받들지 않는 왕은 하늘로부터 버림받은 왕이라는 것입니다. 1443년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창제합니다. 그 서문을 한번 볼까요?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가엾게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가엾게 여겨입니다. 한자를 읽고 쓸 수 없는 백성들이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양반들은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지편전 부제학 최만리를 비롯한 유학자들이 상소를 올립니다. 중국을 섬기는 나라가 어찌 중국의 글을 버리고 오랑캐의 글을 따를 수 있습니까? 백성들에게 글자를 가르치면 법도를 어지럽히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이들이 두려워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지식의 독점권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한자를 독점하고 있던 양반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권력 기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면 그들의 특권이 무너질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종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위한 일이라면 양반들의 반대도 무릅쓸 수 있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혁명이었습니다. 첫째, 배우기 쉬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을 마치기도 전에 깨우칠 것이요.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 실제로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 중 하나입니다. 둘째, 과학적이었습니다.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고 음소문자 체계로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놀라운 언어학적 통찰이었습니다. 셋째, 실용적이었습니다. 한글로 우리말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평등했습니다. 양반이든 백성이든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민위천의 실천이었습니다. 치국이는 세계 최초의 표준 우량계로 정확한 강수량을 측정해 농사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앙부일구는 한양의 위도에 맞춰 설계된 해시계로, 자경루는 자동 물시계로 백성들이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게 했습니다. 농사직설은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정리했습니다.
세종은 중국의 농법은 우리와 다르다. 우리 땅에 맞는 농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죠. 당시로서는 혁명적 발상이었습니다. 향약집 성방은 우리 약재로 병을 고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비싼 중국 약재를 구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서였습니다. 법 제도도 개혁했습니다.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며 공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고 신문고로 백성이 직접 왕에게 호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노비 제도를 폐지하지는 못했지만 종목법을 시행하고 노동시간을 제한하며 학대를 금지했습니다. 의심스러우면 가벼운 쪽으로라는 형벌 원칙도 세웠습니다. 세종도 시대의 한계 안에 있었습니다. 노비 제도를 개선했지만 폐지하지 못했고 한글을 만들었지만 공식 문서는 여전히 한문이었습니다. 이민위천은 위에서 아래로의 시혜였지 백성이 스스로 권리를 찾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조건 안에서 최선을 다해 백성을 위했다는 점에서 위대했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 세종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진정한 리더는 섬기는 자입니다. 권력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둘째, 말보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세종은 한글을 만들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법을 개혁하는 구체적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셋째, 장기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한글은 당장의 이익을 주지 않았지만 500년 후 우리 문화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백성을 하늘처럼 여겨라. 세종의 이 한 문장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32년 치세를 관통한 원칙이었고 모든 업적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불평등, 양극화, 세대 갈등에 직면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민위천의 정신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고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며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500년 전 한왕이 남긴 백성을 하늘처럼 여겨라는 가르침이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울림을 주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